혹시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런 생각부터 드시나요? 나이가 70, 80인데 수술을 견딜 수 있을까? 수술을 했다가 오히려 몸이 더 약해지는 건 아닐까? 이 나이에는 그냥 수술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특히 평소에도 쉽게 피곤하거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체중이 줄었다면 이런 걱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대장암 수술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고령 환자의 대장암 수술 결과가 과거보다 크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령의 대장암 환자분들이 수술을 결정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수술 전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장암 수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살인가가 아닙니다. 현재 몸 상태가 얼마나 건강한지, 즉 수술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80세라도 혼자서 걷고 식사도 잘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반면 70세인데도 여러 만성질환 때문에 하루 대부분을 누워 지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분을 단순히 나이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꼭 알아두셔야 할 생소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쇠, 영어로는 프레일티라는 개념입니다. 노쇠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의 근육과 체력, 회복 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서 질병이나 수술 같은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는 많지만 몸이 튼튼한 사람과 나이는 조금 적어도 몸의 회복력이 크게 떨어진 사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령 환자의 대장암 수술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나이가 많을수록 수술 후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심장이나 폐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근육량이 감소해 있으면 수술 후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최근에는 수술 기술과 마취 방법, 수술 전후 관리가 발전하면서 고령 환자의 수술 후 결과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복강경 같은 최소침습 수술 기술이 발전하면서 몸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환자의 나이 하나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회복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대장암 진단을 받은 시니어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나는 몇 살이니까 수술이 위험하다라고 미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의사에게 자신의 나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생활 상태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 매일 30분씩 걸을 수 있습니다. 계단을 몇 층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식사는 평소처럼 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체중이 5kg 정도 빠졌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수술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근육과 체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수술 전 운동입니다. 대장암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면 무조건 누워서 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자신의 상태에 맞게 해야 하지만 의료진이 허용한다면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술은 우리 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평소 체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수술 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반대로 수술 전에 이미 근육이 많이 줄어있고 움직임이 적다면 수술 후 침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은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부터 몸을 준비하는 것을 프리해빌리테이션, 즉 수술 전 재활 준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수술을 받기 전에 몸을 미리 단련해서 수술 후 회복할 힘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반전 정보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은 병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회복은 수술 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암 진단을 받은 뒤 걱정이 많아져서 식사량을 크게 줄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앞두고 지나치게 굶거나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몸의 회복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이 계속 빠지고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평소 먹던 식사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단백질과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대장암 환자는 장이 좁아져 있거나 장폐색 위험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음식의 종류와 양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식단을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는 담당 의사나 영양사에게 자신의 상태에 맞는 식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가능하면 응급 상황이 되기 전에 계획적으로 치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장암 환자에게 장이 완전히 막히거나 천공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갑자기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수술은 충분히 검사하고 몸을 준비한 뒤 시행하는 계획된 수술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몸 상태가 이미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큰 수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장암이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았다면 무작정 미루기보다는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통이 심해지거나 배가 심하게 부풀고 구토가 반복되거나 대변과 가스가 전혀 나오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응급 상황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시 의료진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수술 방법을 하나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장암 수술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암이 발생한 위치와 진행 정도,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에게는 복강경이나 로봇 등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이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 무조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암을 안전하게 치료하면서 환자의 몸 상태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당 의료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노쇠한 상태인지 평가할 수 있나요? 수술 전에 체력을 키울 방법이 있을까요? 제 경우에는 복강경 같은 수술 방법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을 미리 준비해 가시면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 환자의 나이만 보고 수술을 포기하도록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가족 입장에서는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80세인데 굳이 큰 수술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치료 결정에서는 나이뿐 아니라 환자가 평소 얼마나 활동적인지, 다른 질환은 어떤지, 암의 진행 정도는 어떤지, 수술 후 회복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과 환자, 외과 의사, 마취과 의료진, 필요하다면 영양이나 재활 전문가까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몇 살이냐?가 아니라 이 수술을 견디고 회복할 수 있는 몸인가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고령 환자가 반드시 수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암의 위치와 진행 정도, 다른 질환, 체력, 노쇠 정도에 따라 수술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치료 결정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장암 수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수술을 결정할 때는 나이뿐 아니라 노쇠 정도와 실제 체력, 일상생활 능력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셋째, 수술 전에는 의료진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걷기나 근력 운동 등으로 몸을 준비하고 충분한 영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가능하다면 응급수술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계획적으로 치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대장암 수술의 시작은 수술실이 아니라 수술 전 몸을 준비하는 순간부터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수술을 못 받을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내 몸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나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의료진과 함께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과장 없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